REST API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REST API가 뭔지 먼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주소 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왔냐면, 이제 일반 사이트 주소 체계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게시물 목록일 때는 이제 get 방식으로 썼었고, http 해서 이제 local host 8080으로 썼겠죠. article list 대략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게시물 등록은요? 등록은 어떤 방식이죠? 게시인가요? 포스트. 그렇죠. 포스트죠. 포스트. 제 폼으로 보통 등록합니다. 폼. 그 다음 그래서 write로 가던가 or 아니면 get 방식도 있죠. get 방식은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게시물 단건 조회도 되죠. get 방식이고요. localhost article 뭐 1 아니면 detail 1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modify는 얘랑 별로 다를 거 없겠죠. modify 해서 요거 하나 있을 거고 얘도 하나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수정이죠. 수정. 게시물 삭제는 뭐죠? get이죠. 그래서 얘도 보면은 get 방식에다가 article 1 뭐 delete 그다음 modify 뭐 1 이런 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id가 먼저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고요. 어떻게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 사이트의 주소 체계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목록은 get 요청, 등록은 get으로 보내기도 했고, 아니면 쿼리 파라미터 이런 거로 이제 또 포함해서, 그 다음 보통 보낼 때는 이제 포스트 폼으로 보낼 때 단건 조회는 get 플러스 id, 수정도 get 플러스 id, 근데 포스트도 섞여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포스트나 get 이런 방식으로 이제 API를 썼던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쓸 REST API 이거 있죠. 자, API 이렇게죠. REST API는 주소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좀 볼 건데, 이제 RESTful API, 뭐 RESTful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근데 일단 이 자체는 뭐냐면 HTTP 메서드의 역할을 좀 명확히 분리를 해서 주소 체계를 표준화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리소스는 복수형 명사, 행위는 HTTP 메서드로.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할 때 또는 어떤 등록을 할 때, 단건을 할 때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게시물 등록 볼게요. get이고요. 목록부터. 근데 엄청 다르진 않습니다. get 하고 http 그 다음 local host 8080 하고 articles예요. 조금 다르죠. 등록 자, 등록은 이제 포스트죠. 하고 articles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 다음 게시물 단건 조회 게시입니다. 자, articles 1입니다. 그 다음 게시물 수정
이거는 패치입니다. 패치. 아니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패치가 있고 다음 풋이 있습니다. 풋은 뭐냐면 전체 교체, 전체를 바꾼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 데이터를 바꿀 때는 풋으로 하고요. 부분만 수정을 할 거다 하면은 이제 패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청 바디가 리소스의 완전한 표현을 담고 있고 서버가 그 표현으로 리소스를 통째로 대체를 할 때는 이제 풋 이거를 사용하고요. 패치는 딱 리소스의 일부 필드만 변경할 수 있게끔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요거 앞에만 조금 달라지는 거죠. 앞에만. 그래서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풋이랑 패치는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풋은 자원의 어떤 전체를, 패치는 일부를 업데이트를 한다.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삭제. 삭제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삭제는 딜리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원 목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회원 목록 get이겠죠? https 하고 local host 8080 하고 members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뭔가 엄청 다르진 않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씩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RESTful 구조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런 REST API 방식을 쓰냐,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뭐 목록은 get으로, 등록은 post로, 조회는 get으로, 그 다음 수정은 뭐 패치나 풋으로, 삭제는 delete로, 이런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만 봐도 예측이 가능하고 협업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 프론트가 웹, 앱, 뭐 키오스크 등으로 조금 다양해져도 백엔드는 표준화된 API만 제공하면 어떤 클라이언트든 같은 규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정을 할 때 리소스는 복수형을 씁니다. 보통 articles나 members 같은. 그 다음 메서드로 행위를 표현하죠. 이게 get이냐, post냐, 아니면 패치냐, 푸시냐, 그런 걸로요. 그래서 이제 단건 같은 경우는 id로 식별을 하겠죠. 이런 거.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규모가 조금 작은 전통적인 웹은 이런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협업이 들어가고 여러 클라이언트 대응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 REST API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만 좀 해볼게요. 자, 우선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는 게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와 뭐 백엔드 이제 서버겠죠? 이게 명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UI, 서버는 데이터, 이런 로직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제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6가지의 제약 조건이 있어요. REST API에. 그 다음 두 번째,
무상태. 자, 서버는 요청간 상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는 모두 매 요청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JW 토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캐시 가능. 그러니까 HTTP의 캐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컨트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계층화. 클라이언트는 중간에 어떤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 뭐 게이트웨이가 있어도 최종 서버랑 직접 통신하는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일관된 인터페이스. URI라고 하죠. URI로 리소스를 식별하기 때문에 이제 메서드로 행위를 구분하고요. 자원을 표현할 때는 보통 JSON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 안에 요청, 그 다음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코드 on demand. 이게 정리를 하자면 얘는 뭐냐면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에 실행 가능한 코드, 예를 들어 뭐 자바스크립트를 돌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를 내려서 뭐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한다던가. 근데 사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랑 사용성 문제 때문에 실제로 거의 안 쓰긴 한데 요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REST API는 분리가 돼야 되고요. 독립적이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되고 표준화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확장 가능이 이제 요 코드 온 디맨드입니다. 이 6가지의 제약 조건을 지켜야지 진짜 RESTful API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는 뭐 요런 식인 거고, 그 다음 규칙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수, 그러니까 복수 이런 걸 확실하게 나누기 때문에 보통은 복수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티클이 아니라 아티클스이고요. 이제 계층 구조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티클스 다음에 뭐 1 이렇게. 그 다음 정보 관리는 뭐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포스트랑 get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패치랑 풋 차이점이랑 딜리트 정도만 좀 더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쓰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일관적입니다. 주소랑 메서드만 봐도 동작이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굳이 안 봐도 메서드에서 여기 달려있다, 아 그럼 딜리트구나, 아 그럼 수정이구나, 이런 게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협업이 편리하죠. 백엔드나 프론트엔드 개발자 모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 확장성이 높고요. 웹, 앱, IoT 어디든 같은 규칙으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EST API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